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 제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 제한, 지난 시간에는 고객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편익, 즐거움, 어떤 불안감을 해소,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고객에 대한 가치인데, 그 가치의 유형과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와 원치라고 하는 고객의 욕구를 니즈하고 원치하고 구분해 보는 거,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어떤 고객이 얻게 될 모든 어떤 편익,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얻기에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다. 고객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으로 이야기되면 고객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어?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어떤 특정한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 소유하는 어떤 이런 것인데, 예를 들자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편리해졌다든지 즐거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고객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객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의 편익, 혜택, 편리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고객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고객 가치의 유형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고객 가치 유형은 어떤 고객이 이 대가를, 요금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가치를 좀 구분해 잡으면 기능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스포츠카가 250km를 시속 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스포츠카의 기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로 인해 얻게 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이 기능적인 가치라고 보면 되는 거고, 경제적인 가치는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으로 전략 효과. 내가 어떤 소유함으로써 어,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이 역세권 아파트하고 거리가 먼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역세권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역세권에 살면 교통비라든지 시간, 이런 거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전략 효과,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고, 고객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가치가, 제품이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심리적인 가치로서 경제적인 가치만큼이나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 고객이 느끼는 어떤 가치를, 고객이 느끼는 편익이라든지 즐거움,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것이 상품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게 되는 그 가치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기능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이렇게 나누는데 예전에는 기능적인 가치가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이런 부분이 더 중요시되는 추세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각 세부적인 경제적인 가치, 이런 기능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기능이나 스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치, 어떤 상품을 삼으로써 그 기능이라든지 스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치. 예를 들면 스포츠카의 최고 속도가 250km라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기능적으로 250까지 달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0km를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법적 규제라든지 또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스포츠카가 최고 속도가 250km까지도 필요도 없지만 어찌됐든 기능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 속도 250km짜리 스포츠카를 가짐으로써 제품을 어떤 스포츠카를 이용하게 되는 경제적인 전략 효과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가치인 반면에 또 심리적으로 우월감이 있으면 그것도 심리적인 가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어떤 가치가 딱딱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능적, 경제적, 심리적인 가치가 상호 혼합되는 거죠. 어쨌거나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조금 더 중요시한 경우겠죠. 대부분 고객은 금전적 이득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라고 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심리적인 이나 감성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 또 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리나라는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250km 속도로 달리게 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가치는 뭐 그다시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스포츠카를 소유함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우월감 이런 것을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속 250km 기능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다. 멋지다. 이렇게 부러워하다. 이런 것들이 또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경우에 고객은 스포츠카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우월감, 어떠한 자기 실현이 충족시켜졌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가치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능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가치 이런 거가 있지만 최근에는 기능적인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객이 경제적 가치나 심리적 가치를 느끼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고객이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스펙대 뒤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심리적인 가치를 소구해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원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 가치에 걸맞는 어떤 그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 후 우리가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고객이 얻는 편익, 경제적인 편익,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고객 가치인데 고객 가치의 유형이 이렇게 기능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객의 니즈와 원츠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산다고 할 때 전동 드릴을 산다고 그래요. 전동 드릴. 고객이 어떤 하나의 제품이 전동 드릴을 산다고 그럴 때 고객이 전동 드릴이라고 하는 상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드릴로 구멍을 뚫는 어떤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에 그러한 편익을 구매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전동 그릴이라고 하는 상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고객이 전동 그릴을 살 때는 전동 그릴도 그릴이라는 개념과 내가 전동 그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어떤 전동 그릴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에서 자주 등장하는 A씨처럼 제조업자는 전동 드릴을 판매하지만 고객은 전동 드릴로 뚫는 구멍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러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고객은 전동 드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고객의 가치 제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니즈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즈는 니즈는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을 때 전동 드릴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원천적인 욕구가 니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원치라고 하는 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즈와 원치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니즈라고 하는 거는 니즈는 어떤 사업이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욕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욕구.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결핍된 상태, 인간의 본원적인 필요라는 걸 느껴서 결핍된 상태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결핍된 상태인데 이러한 결핍된 건데 이러한 니즈는 일찍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제창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욕구가 어떠한 욕구가 있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원적인 욕구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설명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그림책을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단계 기본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애정 공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또 이 구분을 하면서 단계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생리적이고 안정적인 욕구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애정 욕구, 공감 욕구, 존경 욕구가 또 충족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또 해결되어야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욕구를 단계설로 인간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5가지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 애정, 공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라고 구분도 했으면서 욕구를 단계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니즈와 원치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니즈 기반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거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제창했던 5가지 욕구, 그 욕구의 단계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간 욕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 장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안전 욕구, 두 번째, 세 번째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원하는 애정과 공감 욕구, 그 다음에 인정, 존중,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실현과 자아 완성의 실현 여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욕구라는 것은 이렇게 욕구가 5가지로 메슬로우는 구분했지만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니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욕구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갈증이 나면 마실 음료를 찾게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등 어떤 기본적인 니즈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니즈, 욕구라는 거가 있다. 그리고 욕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이러한 거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공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니즈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욕구 니즈는 또 현재적인 니즈와 잠재적인 니즈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니즈는 그래서 현재적인 니즈는 뭐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니즈. 실질적으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니즈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니즈.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니즈는 현재화되어 있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존재한 니즈. 고객이 이미 구매하고 싶다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이미 경쟁이 존재하거나 많은 니즈. 가격 경쟁에 근거하여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이제 현재적 니즈인데, 예? 현재적 니즈인데 잠재적 니즈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보다는 잠재 속의 니즈. 그래서 어떤가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상품이 발명되기 때문에 또 다른 니즈가 생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즈를 충족시킬 제품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니즈를 고객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니즈를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 상품이 히트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적 니즈와 잠재적 니즈가 있는데, 현재적 니즈와 잠재적 니즈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재적 니즈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잠재적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잠재적 니즈를 찾아내면 당분간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니즈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다시 얘기하면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인 결핍 상태인 니즈를 보면은 현재적 니즈와 잠재적 니즈라는 게 있다. 욕구라는 게. 근데 현재적 니즈는 이렇게 현존하는 니즈,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존재한 니즈인 반면에, 잠재적 니즈라고 하는 거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니즈. 다른 사람을 보거나 사용한 후에 인식을 한다. 다른 사람을
경쟁이 거의 없거나 적다. 이런 아직 어떤 제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구매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니즈다. 그래서 현재적 니즈는 장점은 발굴하기 쉽죠. 현재적으로 있으니까. 단점은 경쟁사가 많다. 이미 니즈로 도출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그 니즈를 해결하고자 이미 상품으로 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잠재적 니즈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발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니즈와 원치에서 원치를 보겠습니다. 고객의 원치 욕구라는 거. 욕구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구체적인 수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니즈는 결핍 상태, 어떠한 지금 배고픈 상태 이러한 거지만 원치는 고객이 이러한 그 결핍 상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운동을 하면서 갈증이 나면 어떤 사람은 물을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온 음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 해소를 위해서 고객이 찾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 그것이 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욕구는 니즈와 달리, 니즈는 기본적으로 결핍된 상태잖아. 니즈와 달리 원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갈증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온 음료를 찾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주스를 원하는 이런 것처럼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치는, 그러니까 니즈는 개인 차이가 없이 결핍하는 상태. 예? 그리고 원치는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즈와 원치를 구분해 보면 니즈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또는 충족 상태가 부족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원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가 고프다 이런 것은 니즈가 되는 거죠. 목이 마르다 이것도 니즈가. 날씨가 추워졌다 이것도 옷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니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니즈. 푹 자고 싶다. 이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어떤 인간의 본성적으로 느끼는 니즈에 해당이 되는데 원치라고 하는 것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다. 즉 식사라면 맛있는 생선 요리를 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 같은 물이라면 몸에 좋은 미네랄 워터를 원한다든지 날씨가 추워졌을 때 옷이 필요한데도 뭐 기모 청바지를 원한다든지 자동차도 안정성이 뛰어난 고급 차를 원한다든지 이불이라도 가볍고 따뜻한 극세사 이불을 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니즈와 원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고객 가치를 제한한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편리함, 즐거움 이러한 가치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얻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를 그러니까 구매한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가치, 고객이 가격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가치가 이제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객 가치는 세 가지가 있다. 기능적인 가치,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다. 그래서 기능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로 인해 얻게 되는 가치. 경제적인 가치는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 심리적인 가치는 제품의 제공이나 심리적
심리적이나 감성적인 만족감이나 우월감이 심리적인 가치인데 요즘의 최근 추세는 기능적인 가치보다도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인 가치가 점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고객의 니즈와 이제 일단 고객 가치 제안을 할 때 니즈와 원치라는 거가 있는데 니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간의 본원적 니즈, 이것은 인간의 결핍을 느끼는 상태, 예? 이러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니즈라는 것은 결핍 상태인데 니즈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가지고 어떤 욕구의 5가지의 욕구와 또 욕구가 단계를 가지고 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인간이 결핍 상태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이 됐고요. 그런데 또 하나 니즈에는 현재적인 니즈와 잠재적인 니즈가 있다. 그래서 현재적인 니즈는 현재화되어 있는 거, 이미 상품으로 출시되어 있는 거. 잠재적인 니즈는 현재 경쟁이 없거나 서비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니즈. 이러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독점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잠재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치라고 하는 부분은, 원치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니즈와 원치를 구분해서 보면은, 니즈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또는 충족 상태가 부족해서 반드시 어떤 필요한 결핍 상태라고 한다면, 원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날씨가 추워졌다, 출근해야 된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니즈에 해당한다면 원치는 같은 식사를 원하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생선료를 원한다든지 구체적인 서비스, 미네랄 워터를 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같은 옷이라도 특별한 유행하는 기모 청바지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